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셔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올해에 중요했던 작품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조커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커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죠. 그래서 오늘은 택시 드라이버 얘기, 그리고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의 비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는 1976년 작품이에요. 1976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꽤 오래된 영화인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 작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1976년작 택시 드라이버는 안타깝게도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아카데미에서 상을 못 받았냐면 바로 같은 해에 로키가 개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빌드생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마틴 스콜세이지는 받지 못했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작품은 1976년 미국 사회를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커를 보고 나서 택시 드라이버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완전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완전 베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유사하냐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TV 화면으로 아주 유력한 권력자, 정치인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총을 얻게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커에서 택시 드라이버를 오마주한 것 같은 작품들도 꽤나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배우에게도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는 조커에서도 나왔던 배우죠. 조커에서 뭘로 나왔죠? 프랭클린. 머레이 프랭클린. 네, 머레이 프랭클린으로 나왔던 게 이제 로버트 드니로인데,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이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기 바로 전일 거예요. 75년작의 대부2에서 이제 비토 콜레오네의 젊었을 때 모습, 이런 것까지 했었었죠. 이 이후에도 뭐 성난 황소라든지 여러 작품들, 마틴 스콜세이지 하면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쭉 로버트 드니로하고만 영화를 찍다가 페르소나가 로버트 드니로였는데 바뀌었어요. 요즘은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를 만나고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드라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택시 드라이버는 주인공 트래비스가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예요. 그리고 시대는 70년대 초중반, 76년에 개봉했으니까 뭐 74, 5년 요때의 뉴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커랑은 좀 다르거든요. 조커는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고담이라는 도시이긴 하지만, 고담이라는 도시는 실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상징이잖아요. 어떤 미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낸 형상화된 도시인데, 이런 거에 반해서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는 뉴욕은 진짜 뉴욕이에요. 그리고 고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택시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예요. 리얼리즘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1970년대의 미국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유럽에서 시작됐던 68혁명의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도 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히피 운동 같은 것들이 66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대에 절정을 이루고 사라지죠. 그리고서 미국 사회가 겪었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베트남 전쟁, 펜타곤 페이퍼, 그리고 워터게이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 중심지잖아요.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뉴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이 커요,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펜타곤 페이퍼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은 이 전쟁이 매우 지저분한 전쟁이었다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겪고서 온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영웅이 아니라 뭐냐면, 너네는 지저분한 전쟁을 하고 왔다, 너네는 더러운 전쟁을 하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징병돼서 싸우고 왔는데, 그래서 PTSD가 걸렸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걸렸는데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 거죠. 이게 2차 세계대전이랑 다른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영웅들이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웅들이 귀환했다라고 하고, 그들은 정말 축제 분위기에서 축하해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월남전은 그게 없는 겁니다. 월남전은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무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아. 전쟁을 하고 왔는데 어디 가서 내가 전쟁 영웅이다, 내가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이 베트남 전쟁이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배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 미국 사회가 워터게이트 사건도 되게 큰 겁니다. 펜타곤 페이퍼 다음에 워터게이트가 터지는데 76년이라 그러면 바로 닉슨이 하야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닉슨이 하야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박근혜 탄핵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닉슨은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밝혀지고 나니까 닉슨이 울면서 자기가 탄핵될 것 같으니까 TV에 나와서 질질 짜고 도망가 버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망을 가는 세상인 거야, 지금 미국 사회.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왔던 지미 카터는 양심을 내세웠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양심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지미 카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거죠. 난 사기꾼이 아니다. 왜냐면 닉슨 별명이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세상이 바로 70년대 중반의 미국이에요. 그 뉴욕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연간 살인율이 엄청 높았다고 해요. 살인 범죄가. 예전에 70년대 중후반에 한창 때 뉴욕을 보면은 기차가 가잖아요, 지하철이 가면은 칼을 들고 지하철 창 밖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죽일 거다 이거야. 여기서 사람 몇 명 난 담글 거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살인이 되게 많았던, 그리고 범죄가 굉장했던 그런 도시가 뉴욕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택시 드라이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담과는 전혀 다른 도시다. 자, 거기에 트래비스가 나타납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얼굴, 선한 천사 같은 얼굴 속에 그 이면의 폭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버트 드니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로버트 드니로 트래비스가 나타나서 택시 운전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PD?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기억을 해야죠. 택시 운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에요. 잠을 못 자서. 그럼 왜 불면증이 생겼을까? 바로 PTSD인 거죠. 그러니까 람보랑 똑같은 거야. 베트남 전쟁을 하고 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하려고 한다. 올빼미가 될 거냐, 밤에 택시 운전사를 할 거냐라고 하죠. 그래서 밤에 택시 운전사를 합니다. 이 영화의 흐름은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왜냐면 이 트래비스 자체가 잠을 거의 안 자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헷갈리는 그런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가 일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경에 깔리는 재즈 음악, 그 재즈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음악 감독, 자막으로 나갔겠죠? 자, 그 음악 감독이 이제 이 작품이 유작입니다. 이 이후로는 작품을 내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재즈 음악이 이 영화의 몽환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아무튼 트래비스는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트래비스에게 있어서 택시는 매우 중요한 소재예요. 조커랑은 좀 다르죠. 조커에게는 자신의 일자리 그리고 가면 이런 게 중요하다면 트래비스에게는 택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전부 다 택시에서 만나거든. 그래서 트래비스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늘 뉴욕의 밤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쓰레기들, 뉴욕의 거리엔 쓰레기가 가득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창녀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몸 파는 여자들이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쓰레기다. 비가 내려서 저것들을 화장실에서 변기에 물 내린 것처럼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놓고 트래비스는 어딜 갑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그 걔네들을 쓰레기라고 욕하고 포르노 극장에 가죠. 그래서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게 자기 일상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쓰레기인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세상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이제 모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모여서 먹는 기사식당 같은 데가 있어요. 미국의 기사식당은 우리랑 좀 달라요.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운전기사들끼리 이제 온갖 허세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어떤 여자를 말이야 뭐 이렇게 허세를 부르죠. 그 허세 얘기를 듣다가 트래비스가 자신의 운명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상원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밖에서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다가가죠.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대놓고 이제 그 여자한테 당신과 나는 통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죠. 이런 자신감 처음이야 이러면서 만나서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문제는 데이트할 때 영화 보러 가야 되잖아요. 트래비스가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까? 포르노 극장. 그렇습니다. 포르노 극장으로. 대단하죠. 그냥 포르노 극장으로 데려가면 이 여자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서 아니 이걸 저랑 보자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트래비스는 이 영화 괜찮다 그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들어가서 나오는 건 포르노죠. 그걸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트래비스라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거나 교감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를 보면 건축학개론에서
수지가 이제 이걸 꺼내서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를 보면 건축학개론에서 수지가 이제 이걸 꺼내서 주잖아요. 이거를 수지가 자신의 이어폰을 껴서 옆에 이렇게 껴줍니다. 그걸 딱 껴준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세계로 너를 초대한다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것이야. 나의 트랙, 나의 플레이리스트. 이 플레이리스트를 너와 공유한다는 거는 나의 세계로 너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려줬을 때 나오는 게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 쫙 퍼지는 거죠. 그게 사실 감동적인 장면인데 여기서 트래비스는 나의 세계로 초대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포르노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연결될 수 없었다. 아무튼 트래비스는 그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트래비스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결국 그 상원 의원도 실제로 태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인 그 의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얘기를 하죠. 트래비스 씨,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트래비스는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정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극우주의자들의 멘탈리티거든요. 사실 뭐 정치나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쓰레기들은 다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거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은 쓰레기 다 없애버려. 그렇게 계속해서 배제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도 배제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아무튼 트래비스는 그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조디 포스터를 만나는 거죠. 조디 포스터는 당시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인데 창녀입니다. 실제로 그때 조디 포스터의 나이도 14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시대가 느껴지죠. 사실 뭐 로버트 드니로도 그렇지만 조디 포스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완전 예쁘고 귀엽거든요. 어린데 그걸 뭐 예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 나이가 14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지금은 아주 할머니가 되셨죠. 지금 작년에 나왔던 호텔 아르테미스 보면은 아주 늙으셨어요. 그때는 전혀 다른 색이었습니다. 근데 조디 포스터가 이제 거기서 몸 파는 여자애로 나오죠. 여자애를 구원해주는 이야기. 그 여자애를 위해서 트래비스가 돈을 주고 그 여자애를 삽니다. 같이 이제 여관방 같은 데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 조디 포스터는 이렇게 자꾸 바지를 벗기려고 그러는데 트래비스가 나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 왜 이러고 사냐.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은 쓰레기인데 조디 포스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 영화는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가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커는 동기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커가 왜 총을 들고 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조커라는 영화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따라만 가면 돼요. 아서 플렉이 저렇게 조커가 되는구나. 근데 택시 드라이버는 보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요. 트래비스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트래비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기서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게 없고 이 영화는 오히려 관객이 물음을 던지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조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나 리얼하고요. 아무튼 트래비스는 좀 제가 볼 땐 아서 플렉보다 더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을 사죠.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총을 사요. 아서 플렉보다 위험한 건 뭡니까? 트래비스는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 경험자. 그래서 혼자서 총을 4자루나 사고 칼을 막 장비를 하면서 마치 전쟁 준비하듯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나르시시즘적인 형태. 거울을 보면서 그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야? 라는 거. 거울을 딱 보면서 딱 폼 잡고 총 딱 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야? Yeah. You talking to me? You talking to me? You talking to me? Well, then who the hell else are you talking? You talking to me? Well, I'm the only one here. Who the fuck do you think you're talking to? Oh, yeah? Huh? Okay. Huh? 이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연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총을 샀는지, 이 총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전쟁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고 나보고 하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총은 어떤 의미냐? 사실 그래요. 이 위험한 물건은 옆에 두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자는 위험한 곳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눈에 안 띄게 해놓는 게 칼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놓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족끼리 혹은 성인 남자끼리 싸우다가 여차하면 들 수 있잖아. 사실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거 참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무기가 있으면 그걸 들고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총은 손가락만 움직이면은 죽일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이 총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뭐 은행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돈 다 담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치 돈을 담는 게 돈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GTA 이런 게 다 틀린 거야. 돈이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총을 딱 들이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총을 들었을 때 그게 충족이 되는 거야. 그런 욕구가. 그리고 트래비스가 딱 그런 거예요. 총을 다시 얻었을 때 자신의 나르시시즘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이칸 헤어를 합니다. 모이칸 헤어를 한다.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모이칸 헤어를 한다. 너를 죽이겠다. 죽일 준비 끝났다. 레디 투 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이들의 기대를 깨버리죠.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미국 사회를 비꼬면서도 영화 자체의 클리셰도 비꼬는 거예요. 이거 머리를 모이칸 헤어를 하고 총을 4자루를 들고 대통령 후보를 죽이러 갔습니다. 그때 트래비스가 어떻게 했느냐? 허둥지둥 도망쳐요. 아무것도 못해요. 경호원들이 자기를 눈치채는 것 같으니까 후다닥 도망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조디 포스터에게 갑니다. 그래서 조디 포스터를 그렇게 몸을 팔게 만들었던 그 일당을 다 쏴 죽이죠. 잔인한 폭력으로 걔네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자기도 목에 총을 맞고 팔에 총을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트래비스의 폭력은 눈먼 폭력이에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중간에 앞부분에 택시 운전사들이랑 같이 음료수를 먹다가 그 비타민 발포제를 이렇게 물속에 넣는 게 있어요. 그럼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게 바로 트래비스의 내면 상태인 거예요. 트래비스는 부글부글 끓는 상태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도 언젠가 누군가를 죽였을 것이다. 그게 바로 트래비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때 당시 뉴욕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성으로 애들을 죽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의문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 할 정도로 그놈들이 나쁜 놈인가? 라는 거죠. 게다가 조디 포스터는 오히려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구해달란 말도 하지 않았어. 왜 구해주냐? 난 지금이 즐거운데, 만족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다 죽이고 조디 포스터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엔딩이에요. 엔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웅이 되죠. 영웅이 돼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막 감사 인사도 오고, 조디 포스터 부모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고 다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동료들이랑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좋아했던 선거 캠프의 여자, 그 여자랑 다시 만나죠. 그 여자랑 다시 만났을 때 이제 태워줬는데 그 여자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말을 걸려고 하는데 무시를 하고 내려서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고 가버리죠. 아, 쿨가이야. 돈 안 받고 딱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돈을 안 받고 간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 상거래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호의와 호의로서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트래비스의 욕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가 있냐면 이 결말이 현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현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 폭력으로 인해서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에 그린 거예요. 조커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게 만약에 망상이라면, 즉 트래비스는 그때 죽었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면 트래비스가 받은 상처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처거든요. 목에 총을 맞고 팔에 총을 맞았으니까. 그럼 트래비스는 죽고 이거는 꿈을 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래비스가 바라는 엔딩이 이렇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을 하고 왔는데 누구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디 포스터와 관련된 그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 일당을 죽임으로써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돈을 안 받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이게 망상이었다, 꿈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가장 큰 증거가 있죠. 마지막에 머리가 자라 있어요. 분명히 그 전에는 모이칸 헤어였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머리가 예전처럼 자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리얼한 작품이에요.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어떤 어둠과 그리고 뉴욕이라는 도시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서 플렉, 조커라고 하는 광인의 탄생이 다소 극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트래비스의 인생은 매우 몽환적이고 아주 오히려 더 위험한, 어떻게 튈 줄 모르는 그 어떤 위험한 폭력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커를 보시면서 택시 드라이버를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택시 드라이버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진지한 이야기, 그 다음에 70년대 작품, 또 이번에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 개봉했기 때문에 마틴 스콜세이지와 로버트 드니로의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영화 추천의 시간 택시 드라이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조커에서는 아서 플렉의 조커 분장과 춤이 중요한 요소였고, 그를 조커로 만든 것은 무례한 세상 그리고 복지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지원받을 때만 해도 비교적 삶을 유지했고 타인을 상처 입히지 못했던 이 심약한 인물이 약이 끊기고 나서는 점차 폭력성을 드러내고 또 환각을 보는 식으로 정신적 문제가 생겨나죠. 반면 트래비스는 애초에 자신의 불면증을 병이라 인식하지도 못했죠. 애당초 그 당시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러한 복지를 논할 수도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트래비스의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총은 곧 권력이죠. 영화 조커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사실 어린이들의 앞에서 총을 떨어뜨리는 아서 플렉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오싹해요. 그 순수한 아이들의 눈앞에 폭력과 살인의 상징인 총이 덩그러니 놓이는 모습은 미국이 얼마나 총기의 위험에 노출된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에서의 총은 트래비스가 자신을 견뎌내는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여자에게 차이고 세상으로부터 괴리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느끼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자신감이 그를 채워주고 결국 그는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서 플렉은 억눌림과 분노로 살인을 행하지만 트래비스는 자신의 자존감과 불안을 채우기 위해 이끌리듯 살인을 행하려 하죠. 그렇기에 그의 폭력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을 찾아간 것도 뚜렷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를 죽여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뉴욕에 많으니까요.